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덴마크 오디오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편님, 덴마크의 오디오 메이커가 굉장히 많잖아요. 되게 많죠. 유럽에서는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와 함께 정말 하이엔드 오디오 강국이죠. 그렇죠. 저만 해도 바로 생각나는 게 뭐 다인 오디오나 뭐 달리 이런 메이커 생각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리폰. 네. 그 다음에 스캔소닉.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주인공 네. 코플랜드.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네. 오디오 벡터. 오디오 벡터도 있죠. 네. 뭐 뱅앤올룹슨도 있고. 뱅앤올룹슨, 야모. 네. 뭐. 그러니까 이 보면은 오디오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 있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일반 컨슈머 아니면은 뭐 일반 하이엔드 오디오 이런 브랜드들도 많지만 이런 메이커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유닛, 뭐 뱅앤올룹슨의 뭐 클래스 D 모듈, 뭐 이런 저변에 있는 산업 저변에 있는 그런 제조사들도 엄청 많고 확실히 좀 굉장히 좀 강국입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 나라 면적이 별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축구도 잘하고 네. 오디오도 좋은 오디오 많이 만들고. 네. 그리고 오토폰을 빼먹었네요. 오토폰을 빼먹었네요. 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메이커는 네, 덴마크의 대표적인 앰프 메이커 코플랜드입니다. 네, 코플랜드가 알고 보면은 오토폰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설립자가 오토폰에서 네. 폰앰프 네. 뭐 전담을 해갖고서 특히 이제 미세 신호 증폭하는 거에 큰 관심이 있어갖고 네. 그 오토폰을 다니면서 자작 앰프를 만들었다고 해요. 전무관 앰프로. 네. 그러다가 이제 입소문이 나고 주변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해갖고 80년대 중반에 코플랜드 자기 회사를 네. 차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코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코플랜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경험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 코플랜드 예전에 유명했던 그 앰프들, 물론 뭐 CDP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CDP도 좋은 것도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CTA 401, CTA 402, 뭐 이런 EL34 출력관 베이스의 인티앰프도 상당히 좋게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써본 거는 한 3번을 들락날락 했던 것 같은데, CTA 405, 그 CTA 시리즈 중에 최상급이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KT88을 적용해서 나왔다가, 나중에는 또 6550으로 또 바뀌고, 그 다음에 CTA 405A라고, 그게 마지막에 이제 A라는 이니셜이 붙어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KT120까지 쓰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 앰프를 뭐 여러 가지 좀 매칭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 코플랜드가 그러니까 풀 진공관 앰프들도 뭐 출력은 50W, 뭐 이 정도 채널당 50W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색은 확실히 진공관인데 그 대역도 되게 넓고 스피드가 이렇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칭 범위도 진공관 치고는 상당히 넓은 편이고, 그래서 많이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하베스나 스펜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악 뭐 이런 스피커랑도 의외로 매칭이 좋아서 아주 자주 애용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오늘 데려온 이 앰프는 하이브리드죠. 네. 일단은 제가 전반적인 그냥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디자인 정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일단 노브 자체가 이거를 보면은 노브 촉감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예전에 마크 레빈슨의 첼로 프리, 파레트니 이런 게 좀 이렇게 떠올라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단순한데 아주 섬세하게 깎아지는 이 볼륨 노브. 이 숫자가 박혀 있는 게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금고 다이얼. 우리가 또 맞아요. 금고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를 여기에 주변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다 각인해 놨는데 보면은 금고를 이렇게 맞추는 것 같은 느낌? 네.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하지만 네. 음악의 세계가 열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볼륨이고요. 저쪽에는 이제 뭐 셀렉트고
이게 입력단은 RCA 입력은 4조인데 그 중에서 라인 입력이 2조, 그다음에 테이프 입력이 1조, 그리고 포노단이 내장돼 있습니다. 그 RCA 입력단 4개 중에 1조는 포노단이고요. 그 MM만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XLR 밸런스드 입력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프리아웃 1조 있고요. 그리고 테이프 출력도 1조 지원하고. 네,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이게 코플랜드 또 뭐 다른 메이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순수 인티앰프만 만들었는데 이번 이 제품 CSA 150은 디지털 입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뒤에 후면에 보면 광입력 2조, 그다음에 동축 입력 1조, 그다음에 USB 입력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여기 맥북을 하나 올려놨어요. 이렇게 PC나 뭐 노트북 혹은 뭐 네트워크 스트리머나 뮤직 서버와 직접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인 뭐 이런 인터페이스나 디자인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김표님, 이 내부의 설계가 좀 독특합니다. 보면은 많이 취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설계예요. 진공관이 들어가는 이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보면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 설립자가 진공관 전문가였고 네. 또 순수 진공관 앰프를 많이 만들다가 이 CSA라는 네. 코플랜드 시네틱 앰플리파이어. 네. 이 시네틱이 약간 종합적인 그런 뜻이니까 네. 어떤 하이브리드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전압 증폭단의 육구둘둘이라는 쌍삼극관을 취했어요. 네. 하나에. 근데 이제 이게 투 채널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쌍삼극관이라서 이제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리고 듀얼 트라이오드.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육구둘둘을 왜 전압 증폭관으로 썼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스펙을 보면 전압 증폭률 네. 보통 이제 뮤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게 33으로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티앰프니까 30dB 정도를 확보하기에는 최적의 진공관이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맨니나 콘레드 존슨, 뭐 캐리 오디오, 그다음에 옥타브 이런데 전압 증폭관에 네. 이 육구둘둘을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게인을 확보하는 전압 증폭단으로서는 착점이 되게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단으로는 모스펫을 썼고 네, 네. 최종 출력단에는 네. 바이폴라. 우리가 그 안에 내부를 보니까 네. 가운데 그러니까 안에 방열핀이 들어간 또 좀 독특한 구조죠. 네. 거기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채널당 2개씩 네. 그러니까 푸시풀로 푸시풀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클래스 AB 증폭 푸시풀 구동인데 네. 그래서 8옴에서 150와트, 네. 4옴에서 230와트를 내는 네. 하이브리드 앰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쪽에 이제 진공관을 692 쓰잖아요. 저는 요즘에 692를 초단에 쓰는 경우는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692를 정말 많이 썼었는데, 오디오 리서치나 뭐 BAT나 이런 하이브리드 프리앰프 많이 만들던 회사들도 나중에는 뭐 UH30이나 이런 것들로 가고, 요즘에 앰프들 보면은 12AU7이나 이런 그렇죠. 걸 좀 많이 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692를 상당히 좋아하는 좀 그런 편이에요. 예전에 프리앰프, 진공관 프리앰프 쓰면은 692 그 버글보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들어보면은 뭐 12AU7이나 이런 것도 좋은 관들, 뭐 얼라드나 텔레폰계 많지만 그 버글보이 692 들어보면 그 중역대가 되게 좀 찰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아가지고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그러니까 이게 중역대가 좋을 수밖에 없는 진공관인 게 네. 얘는 이 진공관의 내부 저항이 2.3kΩ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삼극관이 좀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 네, 300P 같은 경우는 내부 저항이 한 700옴? 네. 그러니까 1kΩ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5간 되면은 이제 몇십 kΩ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2.3kΩ으로서 그러니까 내부 저항이 낮으면 그만큼 저음이 잘 나오거든요. 네. 저음은 중저음이. 네. 그리고 고음은 솔직히 내부 저항이 높아도 애들이 약삭받아갖고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고음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네네. 내부 저항이 낮을수록 저음이 잘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좀 보컬이 좀 탄탄하고 네. 좀 살집이 붙은 음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내부 설계가 하여튼 좀 독특해요. 그 진공관은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프리 쪽에서 또 모스펫을 쓰잖아요. 예.
모스펫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또? 그거는 이제 그 네. 임피던스가 뭐 이제 그 가운데 네. 그 전압 증폭에서 증폭된 전압 신호를 받아서 네. 이 출력단의 바이폴라를 드라이빙 하려면은 곧바로 안 되니까 네.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 자체는 어떤 증폭 기능이 아니라 네. 어떤 임피던스 매칭을 통해서 뒤에 그러니까 출력단을 효과적으로 네.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하는 버퍼 역할을 해준다. 네. 근데 보통 버퍼 단에는 모스펫을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네. 출력단에 모스펫을 썼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출력단은 분명히 바이폴라를 썼고 드라이브단, 버퍼링단에 모스펫을 썼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생각난 김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얘네가 좀 강조하는 게 전압 증폭단에 보통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외유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거는데 보통의 앰프들은 전압 기반이에요. 전압 피드백, 네. 볼티지 피드백인데 얘는 좀 드문 경우지만은 커런트 피드백, 커런트, 예. 전류 피드백을 걸어서 이러면은 이 게인이 높아져도 어떤 주파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근데 전압 피드백의 단점이 그 전압과 그러니까 게인과 이 주파수가 좀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게인이 높아지면은 음이 찌그러진다. 네. 이게 이제 전압 피드백의 큰 단점이었는데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전류 피드백을 썼고 대신 부품이나 좀 더 정밀도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네. 이 보다 더 평탄한 게인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일정 게인을 확보하면서도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을 되게 좋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커런트 피드백 앰프다. 네. 요 설명도 좀 음. 보태드리고 싶네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앰프는 인티 앰프, 순수 인티 앰프로서 기능을 하지만 부가적인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포노 앰프, 그리고 또 하나는 DAC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일단 포노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MM만 지원하고요. MM만 지원하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거는 뭐 3mV 정도 MM 카트리지 권장하고 임피던스는 이제 47kΩ이고 그다음에 그 커패시턴스는 200 피코페럿. 그렇죠. 네. 이 정도 스펙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코플랜드 예전 구형들 보면은 진공관 앰프, 풀 진공관 앰프들의 경우 포노단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많이 저는 막 이렇게 카트리지를 이제 뭐 2개씩 턴테이블 2개씩 운영하거나 그럴 때 하나가 꼭 이제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앰프 자체에 이렇게 내장돼 있으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코플랜드 진공관 앰프 CTA 405나 이런 거 썼을 때 그 소리가 상당히 좋아서 많이 애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USB DAC가 내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설계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미국 ESS 그 회사의 9018 칩을 썼죠. 네. 그러니까 이 칩 자체가 32비트 기반이고 그다음에 8채널로 구성이 돼 있죠. 한 칩 안에. 네. 그래갖고 4개 채널씩 묶어서 4개 채널을 한 채널로 묶어서 네. 왼쪽 채널. 네. 그다음에 또 4개 묶어서 오른쪽 채널. 네.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 모드로 구동을 하고 PCM은 32384. 네. 그죠? 32비트 384kHz까지 커버하고 DSD는 DSD 128까지. 네. 그러니까 9018 보통 이제 9028, 9038 이렇게 나가는데 네. 충분히 9018로도 DC 컨버팅은 네.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1부에서는 이 인티앰프로서의 뭐 어떤 설계라든가 인터페이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인 포노단, USB DAC 내장된 이런 것들의 설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DAC 하니까 좀 생각나요. 코플랜드와 DAC 무슨 관계가 있을까? 거의 진공관 앰프 메이커로만 많이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코플랜드 CDP도 상당히 좋게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CDP 시절에. 근데 DAC 이제 디지털 플레이백 이런 음원 재생 시절로 넘어오면서 코플랜드가 하나 좀 족적을 남겼던 게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게 국내에서 20 DAC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쪽 DAC나 이런 거 안 만드는 것 같은데 20 DAC 나왔을 때 보니까 그 설계를 코플랜드
수석 엔지니어가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2NE-DH가 소리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가격 대비. 그래서 또 여기 인티앰프에 DH가 내장됐다고 하니까 그때 또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1부는 코플랜드 CSA 15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